안녕하십니까. 문풍당당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출판계 각 장르별 서적 판매 통계에 따르면요, 가장 안 팔리는 책이 시집이라고 합니다. 시집 사서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소설이나 에세이 이런 항목에 비해서 질과 양쪽 모두 상당히 처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본격 문학의 위기라고는 하는데, 국정교육 쪽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문학 관련된 강연이나 이런 데서도 시를 쓰고 읽는 법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배울 기회도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현재 시는 나이트 노벨 같이 요새 팔리는 이런 문학들하고는 좀 선을 그은 이런 본격 문학들, 현대소설 같은 이런 장르와 마찬가지로 소위 문학인들, 예술인들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붙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마치 기술로 복제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을 찾아서 개념에만 이제 집착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엘리트들의 이런 영역이 되어버린 현대 미술하고 상당히 상황이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마추어란 말도 부끄러울 정도로 시에 대해서는 완전 생 초보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이 시가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들, 문학인이라 불리는 어떤 특정 이런 전문가들의 전유물이거나 아니면은 문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거적더미로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시가 갖고 있는 제가 발견한 그런 매력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시라는 것은요, 정서의 구조화에 의한 보편적 주제의 표현입니다. 구조화된 정서, 그리고 보편적인 표현,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제가 발견한 정서의 구조화. 이게 전통적으로 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흔히들 사람 마음은 종잡을 수 없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는 바로 우리들의 사적인 것이라 여기는 마음에 작용해서 이 보편적인 주제를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문학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이게 의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문학은 진실되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시는 이게 아주 거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느끼고 표현하는 듯 마음의 작용은 큰 틀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별을 당한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쓰라리고 나이를 먹으면 지난 청춘이 왠지 모르게 그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희노애락은 사태는 달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비논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시가 이제 좀 논리적이지 않다, 형식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유시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전통적으로 시는요, 사실 그 내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생각하게 되는 보편적인 주제들, 사랑, 고향을 그리워한 향수, 그리고 죽음,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이제 경험하는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서, 이걸 통해서 이어주는 것이거든요. 흔히들 시를 쓰면 감정이 정화가 된다, 카타르시스를 체험한다 이야기하는데, 그 승화가 가능한 것은요, 개인의 체험과 그로 인한 이런 정서는 타인의 것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점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 안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자명한 무언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이 세계에서 결코 유리된 존재가 아니고,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대의 마음은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를 쓰면서. 시를 쓰는 것은 이렇게 보편적인 깨달음을 지향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유하고 정말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널뛰기한 정서를 정리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화로 인해서 예술의 영역으로 좀 쏠려버린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시를요, 주로 철학자나 승려, 이렇게 깨달음과 이 학문과 이 경륜이 쌓인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시는 절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좀 멋있게, 좀 눈에 확 띄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써내리는 그런 넋두리가 아닙니다. 문장 기교 이전에 보편적인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정서가 마치 정교하게 세공한 그 돌덩어리처럼 유려하면서도 묵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시가 우리 안에서 이게 비로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자명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이게 진선미거든요. 그 진선미를 자극을 합니다. 그 문장은 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삶 속에도 고스란히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 돌을 쪼갠다는 마음으로 세공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꾸밈과 강박을 버리고 삶을 느끼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 한숨 깊게 들이마시고 써보세요. 그러면요, 시는요, 더 이상 넋두리가 아니라 어떤 말꾸밈 이런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높은 경지를 이끌어내는 그 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